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꿀맛 컴퍼니에서 산 한우 지라 300g과 한우 허파 500g입니다. 각각 3팩씩 거의 2.5kg를 샀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지라와 허파 각각 한 팩씩만 사도 충분합니다. 지라는 잘 아시다시피 혈액 저장소 같은 기관이죠. 그래도 그나마 만질만 합니다. 피가 좀 많이 나오긴 해도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허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촉감이 애매하게 물컹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고요. 알 수 없는 숨구멍이 나 있어서 안구 테러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헹구듯이 문지르며 씻었고 얼른 음식 같은 비주얼로 바꿔보겠습니다. 빠니까 메우사. 빠니까 메우사는 지라가 들어간 빵이란 뜻으로 시칠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요리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내장버거로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작년에 이 내장버거에 혹해서 시칠리아에 다녀왔었고 푸드트림 영상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꽤 유명한데도 웬일인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나 궁금해져서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근데 유튜브에 레시피 영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탈리아 요리가 이렇게 정보가 없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식당에서 버거 합체하는 관광 영상은 넘쳐나죠. 내장부터 삶는 레시피 영상이 아무리 찾아도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3편마저 아마추어 브이로그라 신뢰하기 힘들었고 결국 제가 직접 현지에서 먹어본 감상을 토대로 파편적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레시피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잘 씻은 내장들을 바로 삶겠습니다. 큰 곰솥에 6덩어리를 전부 투하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곰솥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튜브처럼 둥둥 떠서 잠기지 않는 거예요. 허파 아래 물이 가득합니다. 지라는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허파 위에 얹어봤는데 이번엔 허파만 잠기고 지라가 안 잠기죠.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뒤집어야죠 뭐.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이 국물에 오직 소금만 들어간답니다. 마늘, 대파, 후추 이런 거 없이 소금 원툴이에요. 잡내 제거가 일상화된 동아시아인으로서 대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칠리아 일부 식당에선 월계수 잎은 넣는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월계수 한 통을 다 넣고 싶었지만 시칠리아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6조각만 넣었고 이대로 30분에서 1시간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 핏기가 아예 없을 때까지 끓이겠습니다. 내장이 익을 동안 빵을 만들게요. 이게 버거번이 아니라 바스테타라는 시칠리아 전통빵이래요. 이탈리아 블로그를 읽어보면 이 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름 위키피디아 페이지도 있는 네임드 빵이거든요. 근데 레시피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음식이 글레시피, 웹문서 검색도 안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버거 모양이 아닌 시칠리아 전통빵 영상이 단 하나,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바스테타가 맞는지 확신도 없이 일단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이것은 세몰라 가루입니다. 세몰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곱게 빻은 거예요. 시칠리아 빵의 핵심 재료고요. 이것은 더블지로 밀가루입니다. T400라고 쓰여있죠. 가장 입자가 고운 등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이스트까지 전부 이탈리아 수입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몰라 250g을 붓고 같은 양의 더블제로 밀가루를 붓는데 확실히 다르다. 입자도 색깔도 완전 다르네요. 세몰라는 듀럼 밀, 단단한 밀이고요. 더블제로는 부드러운 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밀가루죠. 여기에 소금도 넣고 잘 섞으면 가루 세팅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이스트, 효모팀을 섞습니다. 우유, 물, 설탕, 꿀, 그리고 이스트를 넣었습니다. 이스트는 당분을 먹고 자라나죠. 그냥 신나게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루팀과 바로 합체합니다. 올리브오일도 살짝 추가해서 반죽으로 돌입하는데 반죽기 따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반죽 20분 달려보겠습니다. 반죽기 쓸걸. 너무 빡세요. 빵은 사 먹거나 반죽기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세요. 손으로 할 게 아닙니다. 빵은. 그래도 꽤나 매끈해졌죠. 이대로 랩을 씌워서 1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30분 발효시키겠습니다. 30분밖에 안 뒀는데 엄청 커졌죠. 이 반죽을 8등분해서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계량도 안 하고 그냥 8조각 내는 겁니다. 만들어보니까 8등분은 대리버거 정도 사이즈고 와퍼 사이즈를 원하시면 6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칠리아 빵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참깨 토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릇에 참깨를 쫙 깔아놓은 다음에 빵에 물을 살짝 발라서 훅 눌렀다가 떼는 느낌으로 이 정도 참깨가 있어야 시칠리아 감성입니다. 나머지 반죽도 똑같은 방식으로 깨를 묻혔고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충분하게 띄엄띄엄 배치해놨어요. 마르지 않게 덮어서 1시간 2차 발효시키겠습니다. 자, 1차 발효까지 하고 2차 발효까지 마쳤습니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와! 대단하지? 이대로 건들지 않고 그대로 200도 오븐에 구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치를 잘해야 하고요. 레시피에 몇 분 없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칠리아 빵 아닙니까? 됐어. 진짜 똑같다. 제일 작은 거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요거 잘 나왔다. 김 나오는 거 봐라. 와, 바로 한 입 먹어봐야지. 찢었어. 고소해서 이 사이에 내장 들어가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성공.
빵은 잘 됐으니까 이제 내장을 완성해야죠. 1시간이 지나서 확실히 익으니까 보기에 좀 낫네요. 질겨지기 전에 얼른 꺼내겠습니다. 보시면 조각이 작아져 있죠. 속이 다 익었나 잘라서 확인하다 보니까 토막이 났어요. 지금 바로 썰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잠시 식힐 거고요. 이것은 까초카발로 치즈입니다. 버거 사이에 들어가는 치즈가 이 표주박같이 생긴 치즈예요. 도자기로 감싸서 선물하기도 하는 이탈리아 남부의 고급 치즈인데요. 파니까 메우사에는 레지아노 페코리노 아니라 오직 까초카발로만 쓴대요. 나폴리 마피아 셰프님도 이 치즈가 맛있다고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수입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85,000원은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 외국 요리하기 편해졌습니다. 오늘 쓸 만큼만 잘라보겠습니다. 어우, 끝내주네요. 한번 갈아볼게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갈리는데요? 맛을 볼까요? 맛있다. 페코리노 로마노랑 좀 달라요. 까초카발로 장점이 이렇게 갈아서 토핑으로도 먹고 모짜렐라처럼 녹여서 쭉 늘어지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진한 향과 늘어나는 질감이 동시에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레몬입니다. 시칠리아에선 초록색이어서 라임인가 했는데 레몬이 맞더라고요. 짜기 편하게 8등분해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라드입니다. 돼지 기름을 굳힌 거죠. 소 내장만으로는 그렇게 맛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드가 그 비결이었군요. 파스테타 빵도 준비해두겠습니다. 근데 잘라보면 생각보다 속이 빽빽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현지에서도 속을 파내더라고요. 심지어 파낸 속을 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봉지에 담아 잘 챙겨뒀습니다. 이것은 옆면이 핑크색인 구리 냄비입니다. 타페슈피치 영상 이후 다시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장과 라드를 구리팬에서 익히는 게 국룰이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내장을 썰어 넣을 겁니다. 지라는 딱 순대 간 같은 비주얼이죠. 썰 때 느낌부터 좀 푸석푸석합니다. 가능한 한 얇게 썰어야 하는데 제 칼질 스킬이 너무 저질이네요. 허파는 훨씬 부드럽고 탱글해요. 원육일 때는 허파가 더 별로였는데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구리 냄비에 지라와 허파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여기에 라드를 넣고 익힐 건데요. 시칠리아에선 영업시간 내내 약하게 끓인다고 합니다. 저온에서 데우는 느낌으로 돼지의 고소한 지방 맛을 입히는 거죠. 이제 빵부터 속재료까지 전부 합체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파니까 메우사 함께 보시죠. 집안에 내장 냄새가 가득합니다. 시칠리아에서도 내장버거 가게 근처부터 막 내장 냄새가 진동을 했었거든요.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네까 메우사 시칠리아 내장버거 아름답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치즈랑 레몬은 현지에서 옵션이었어요. 치즈를 넣지 않을 수도 있고 레몬은 사실 넣는 게 좋고요. 거금을 주고 치즈를 산 만큼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간도 했고 여기다 후추는 하는 가게가 있고 안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입 먹어보고 야 이거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후추 가득가득해서 먹겠습니다. 이 레몬이 참 중요한 음식이에요. 시칠리아의 그 맛이 날런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1년 전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거 역하거나 비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네요. 확실한 건 내장버거는 참 레몬이 중요합니다. 이 레몬을 좀 추가하기 전에 요즘 혈당 관리니 다이어트니 하면서 에사비 많이 드시잖아요.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네거 아우 엄청 시어. 약간 넣어서 채웁니다. 밑에만 씌면 안 되니까 한번 섞고 에사비. 혈당 관리가 되는 것 같아. 사과 향이 있어서 맛있는데 식초는 식초입니다. 이 브레그사의 직수입품 애플사이더 비네거는 아이어브에서 산 제품인데요. 아마 60명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이어브는 다 아실 거예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메인으로 에사비 같은 식재료도 즐비한 사이트죠. 가품 걱정 없는 믿고 사는 건강 플랫폼 아이어브에서 지금 전 제품 29% 할인으로 역대급 프로모션이 열렸습니다. 제 와이프가 전직 홈쇼핑 건강식품 MD였어요. 10년 넘게 챙겨줘서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꽤나 영양제 제품을 먹어온 편인데요. 실제로 저희 집이
지난 7, 8년간 아이어브에서 영양제를 주문했었습니다.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거는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챙겨 먹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아스타잔틴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비오틴, 제가 맨날 모자 쓰니까 대머리라는 의혹이 있던데 머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비오틴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아이어브에서 29% 할인 프로모션이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어브가 벌써 29살, 29주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29% 할인 폭은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기회는 놓치시면 후회가 생길만 해요. 기간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뭐 주요 상품, 선택 상품 아니고요. 전 상품을 29% 할인을 때립니다. 이 영양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재료, 스포츠, 뷰티, 건강용품 까지 그냥 다 담으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 플랫폼 아이어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털어가세요. 내장버거 계속 이어갑니다. 내장만 한번 먹어볼게요. 방금 지라 기장 먹었는데요. 제가 아까 먹을 때 이렇게 질기게 따라오는 거 보셨죠? 현지에선 그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흰색 막 같은 껍질이 있잖아요. 제가 본 가정식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 막을 벗기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지금 제 뇌피셜로는 혹시 벗겨서 내나 싶긴 해요. 근데 그걸 제외한 내부의 맛, 풍미, 현지에서 먹었던 내장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도리어 이거 이탈리아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우 지라랑 한우 허파를 썼잖아요. 도리어 품질은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만족했어요. 아주 고소하고 아주 깊고 진한 맛이 있어서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면하기 힘든 맛있는 버거입니다. 그리고 치즈는 치즈를 단독으로 먹으면 확실히 꼬릿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맛있는 걸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주 꼬릿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내장의 난이도는 순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순대 간을 거침없이 드시는 분들이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보다는 허파가 좀 더 입에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둘 중에는 좀 더 깔끔하다고 할까요? 좀 더 가볍고 식감도 탱글하고 훨씬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허파 2대 비장 1 정도로 먹는 게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고소함은 제 생각에 내장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라드에서 오는 게 적지 않아 보여요. 그 라드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특이하게도 소 내장을 결국 라드로 익힌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참 시칠리아 분들, 맛을 아시는 분들이다, 저렴한 부위인 내장을 업그레이드 하실 줄 아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도 좀 센 이 빵이 이 버거의 중심을 잡는 게 있습니다. 세몰라 밀가루도 그렇고 투박한데도 섬세한 맛이 있고, 그리고 참깨도 중요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참깨도 고소해, 빵도 고소해, 라드도 고소해, 내장도 고소해, 치즈도 고소해. 그냥 5고소, 5고소스. 이 고소함 향연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레몬인데요. 시칠리아에서는 레몬을 무한으로 갖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레몬 정말 비싸거든요. 무료로 줄 수 있는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뿌려 먹거나 레몬즙 상품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가 가성비가 꽤 좋거든요. 치즈 맛있다. 이 치즈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페코리노 로마노로 해도 모른다고 생각은 해요. 이 빵과 함께 내장과 함께 먹었을 때 알아채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갈아먹는 치즈 중에 꼬릿한 치즈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전 시칠리아에서 이걸 먹을 때 이 내장의 맛이 너무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겁나 열심히 조사를 해보고 검색해보고 커버를 해보니까 역시 음식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비로소 진짜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 내가 좀 아는 음식으로 비로소 가치가 생긴 느낌입니다. 이 맛에 세계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싱크로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먹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빵은 살짝 덜 폭신하긴 한데요, 내장 파트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내장 물로 씻을 때부터 그 촉감에 비위가 상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비위킹이었거든요. 되게 사소한 더러운 것만 봐도 식사를 잘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비위킹 모먼트가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했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진짜 시칠리아 그 항구 앞처럼 나왔는데요, 그 완성품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내장을 만지고 먹으니까 넋이 나가요. 100% 즐길 수가 없어요. 이 기분은 옛날에 제가 토끼탕 컨텐츠 한 적이 있거든요. 토끼탕 자체는 별로 맛이 나쁘지 않아요. 닭고기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 토끼 생고기를 만지고 나서 비위가 상해가지고 뭘 하질 못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웬만한 요리들은 막 해보세요 막 하는데, 요거는 시칠리아 가면 꼭 드셔보세요 이상 강렬한 추천을 하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허파를 만지는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아요. 난 맛있는데.
와이프는 너무 즐겁게 먹고 있어요. 장난컨대 와이프도 허파 만지고 먹었으면 지금처럼 맛있게 못 먹었을 겁니다. 하여간 레시피 싱크로는 성공, 내 비위는 실패. 지난 로마 영상부터 오늘 시칠리아 내장버거까지 한 달이 넘게 이탈리아를 탐구했네요. 성원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옵니다. 일본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나고야에서 맛있는 나고야 메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37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